2위의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인데요.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매물들이 강남권의 신공가에 이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하지만 집도 안 보고 묻지마 매수를 통해서 난리난 동네가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고점 대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헬리오시티를 넘어서서 파크리오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강남권 송파구 이외의 지역들 중에도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은 최근에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지역들, 거래량이 늘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이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들 중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또 느는 곳들도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지역들 중에 오늘은 경기도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그리고 금간구도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은 2024년 2월, 이제 1년 전에 2714건의 거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2025년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5138건의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금간구라고 해서 이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라고 하죠. 좀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까지도 아파트의 가격, 매매가 변동률이 상승하고 있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강남권이라든가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강북구와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전환이 된 곳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입지에 비해서 나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거래 건수 또는 변동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대신에 경기도권의 또 아파트는 많이 하락하고 거래가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기도 아파트들 중에도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곳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B금융에서 발표를 한 2025년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분들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주택 매매 상승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전문가 집단에서 전국의 집값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2025년도에는 하락의 폭이 62%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62%로 상승의 38%보다는 하락의 무게를 두고 있었고요. 또 이제 전국의 공인중개사들 역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79%로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붉은색의 계열과 그리고 초록색의 계열이 있는데, 이 초록색의 계열의 지표가 하락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 집단하고 전국의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46%, 공인중개사가 56%였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54%가 넘기는 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으로 많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과 비교해가지고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망이 우수했어요. 그래서 84%의 전문가 집단이 하락을 예상을 했고, 공인중개사는 71%의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보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수도권 내에서 입지가 좋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기류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인 차이에 따라서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부동산의 가격이 좀 보합 내지 상승 국면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부동산의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경기도권에서 오늘은 3곳 정도를 추려서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2블럭의 아파트가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18세대 16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요. 2025년 1월 24일 사용 승인일이 났기 때문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에 204%, 건폐율 17%의 아파트이고 위치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처인구라고 하는 곳이 아주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신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제 생각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중에 2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를 한 아파트인데요. 이 거래가 잘 되는 거의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도 아파트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16일을 기점으로 31평에서 35평 기준으로 거래가 많은 건수를 순위를 정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9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지금 현재 2위에 랭크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경기도권에서 거래가 잘 되는 3곳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컬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곳을 사고 있네요 라는 주제로 이제 경기도와 서울, 인천에 거래가 잘 되는 곳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현장 답사가 꼭 필요한 핵심적인 지역들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 답사도 같이 하면서 부동산 스터디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비공개 동영상이라든가 실제로 내 집 마련에 물건들을 확보하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판교역이 있습니다. 판교역이 있고, 그리고 경강선이 있는데, 이 경강선 같은 경우에 경기 광주역이 있습니다. 이 경기 광주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블럭과 2블럭, 3블럭 이렇게 3개의 블럭이 있는데, 지금 현재 2블럭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이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이너스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거래량이 이제 2위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를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는 고분양가의 물량들 또는 입지가 좋지 않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힘든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싸게 내놓고 또 이제 투자 수요로 무분별하게 아파트 청약을 했던 분들, 계약을 했던 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물건을 내놓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지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가 많은 지역이 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33평형 기준으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5억 원대 이하인 4억 원대까지 매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물량들이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입지가 아주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곳에 실입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물건들을 먼저 소진시키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보면은 신축 불패 통한다. 거래량 상위 10곳 중 7곳이 새 집이다. 해서 지금 현재 몬테로이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물량들,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들도 이제 제가 쓴 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미안 슈르입니다. 이 아파트도 거래가 지금 현재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3143세대 4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8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194%, 건폐율 15%의 아파트이고 가천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구축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히 있고 이 과천으로 상급지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4위에 이 레미안 슈르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60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남권의 거래가 늘면서 서울권의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서울에 진입하기 힘드신 분들이 이제 경기도권의 상급지를 찾아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 중에 과천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기사를 보면은 강남권에 이제 신고가가 계속해서 행진을 하면서 서울에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경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의 가격이 10주 연속 내림세를 깨고 보합으로 이제 돌아서고 일부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과천의 레미안 슈르 아파트가 최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이제 활발한 거래를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과천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권의 상급지인 이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정부 과천청사역이 있고요. 4호선 그리고 레미안 슈르 아파트가 바로 역세권의 아파트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은 과천 위버필드라든가 과천 푸르지오 서밋, 과천 자이 이런 신축의 아파트들이 주변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신축의 아파트로 변모가 되고 있거든요. 또 정부 과천청사역이라든가 과천역 같은 경우에는 GTX의 호재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의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우면서 GTX 호재를 통해서 더욱더 교통의 개선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33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6억 원대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7억 원까지 그리고 18억 원을 넘어서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많이 회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레미안 슈르 2008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인데요. 4250세대 3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6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244%의 용적률, 건폐율은 16%의 아파트 물량인데 안양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서 7위를 기록을 했고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에 47건의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 평촌 신도시가 있는 곳이 있고요. 이곳이 평촌 신도시인데 범계역과 4호선 평촌역을 아우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그 아크로베스티뉴 아파트 범계역의 역세권의 이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제 미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만안구 쪽에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안양역하고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앞서서 안양역에 월판선이 생기는데 월판선하고도 인근에 위치를 합니다. 또 주변에 보면은 안양 더샤푸르지오라든가 신축 아파트들이 주변에 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가 굉장히 큰 폭의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2021년도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8억 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점 속에서 수도권 중에서 서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권의 거래가 좀 있는 곳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심도가 있는 곳들을 살펴보면 일단 사면 손해 안 보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
아파트의 커뮤니티라든가 관리비의 절약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수원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대단지죠. 4,700세대가 넘는, 그리고 안양에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도 4,200세대,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좀 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하락폭이 큽니다. 그리고 하락 매물,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의 거래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아무래도 많은 공급 과잉이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분양가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송도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송도 이외에도 인천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12억 원이 넘었던 송도의 아파트 5억 7천만 원의 그야말로 처참이라고 하는 기사로 송도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송도 같은 경우에는 GTX의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돼서 큰 폭으로 거래가 됐던 적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송도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곳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송도 같은 경우에도 송도 외곽의 809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이러한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저점 거래가 이루어지고 추후에는 경기가 회복되거나, 그리고 GTX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완공이 되고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지역들도 점차 전 고점의 가격을 조금씩 회귀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이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송도의 물량을 먼저 살펴보고 인천의 지역들 중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 지역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시면 2610세대이고요. 15개 동.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로서 용적률 299%, 건폐율 33%의 아파트 물량입니다. 다양한 평형의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이에요. 거래 잘 되는 아파트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3위에 인천에서 랭크가 되어 있고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45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45건의 거래는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45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31평부터 35평의 아파트들 3곳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인천에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송도 국제 신도시의 위치인데요. 지금 현재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천대 입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GTX B노선이 정차하게 될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후에 인천대 입구역에 GTX B노선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서울로 접근성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어요. 송도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서울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추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식정보단 지역을 이용하게 된다면 인천대 입구역으로 한정거장이면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일자리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은 이 위쪽입니다. 이 위쪽에 809 라인의 아파트 가격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면은 오히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더욱더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9 쪽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아파트의 그 거래 순위는 9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지역의 아파트 물량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 31평형이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고 있는 시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3위에 거래량이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정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관련 기사 하나를 보면은 여보 우리 어떻게 8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5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송도 집주인들의 비명이 들려온다 라고 하는 이전의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한 3억 4억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은 정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너무나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그런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여건을 갖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송도에 저평가된 그런 아파트들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18주 연속 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30평대가 절반 이상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데 수도권의 공급량이 많고 지금 현재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버슈팅이 됐던 가격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저평가된 아파트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의 하락폭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런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송도의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송도 이외에도 인천에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눈여겨서 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는 송도나 인천에 많이 거래량이 늘고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미 다 나갔어요. 집도 안 보고 묻지마 매수하고 있는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 중에 핵심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이 빠르게 지금 현재 매도가 되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시범 아파트, 3부 아파트, 그리고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목동 4단지 아파트, 그리고 광진구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광나루 현대 아파트가 그렇고요.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잠실 엘스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부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에 있지만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지역들의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파트들이 소진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에 있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입니다. 3,971세대 26개의 동이고요. 2016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고 하락장일수록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단지의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에 238%, 건폐율은 12%의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위에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로서 인천 SK뷰가 36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CTOCL이 있습니다. CTOCL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지역이 수인 분당선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CTOCL 7단지가 이제 개발을 앞두고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객역이 또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을 관심을 갖고 보시고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 SK뷰 아파트인데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고 주변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이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에 저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입주가 다 완료가 되고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게 된다면 같이 더불어서 시세를 맞춰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레미안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송도역과 하객역 그리고 이 한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인하역이 있는데 이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여건에 따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곳들 대단지 아파트들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시기인 만큼 이 물량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인천에서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아파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비공개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저와 무료로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장 답사도 함께 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함께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곳을 사고 있네요 라는 컬럼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인천에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3곳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컬럼에서는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울까지 해서 많은 물량의 거래량이 늘고 있는 곳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30곳 가까이 되는 곳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지역들이 좀 궁금하시고 저와 소통하면서 또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보시면 35평 기준으로 봐서 최고가를 찍었던 2021년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대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이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면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1단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역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5076세대 60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 2007년도 8월에 입주를 한 구축의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349%이고요. 건폐율은 20%, 그리고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입니다. 이 아파트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5위를 차지했는데요.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1단지 3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인천시청역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인 인천시청역에서 이제 한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석천사거리역이 있는데, 이제 초역세권의 아파트로서 1단지와 2단지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현장을 다녀온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GTX의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GTX에 따른 그런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예요. 또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떨어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의 폭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올랐던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34평형의 아파트를 5억 원대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렇게 7억, 8억,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부담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5억 원대, 5억 이하의 30평대 아파트라면 관심을 갖고 실거주로 좀 보셔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게 올랐죠. 그리고 건설비라든가 자재비가 너무나 높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물량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 속에서 구축의 아파트들, 그리고 5억 원대의 아파트들, 그리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실제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무엇을 이제 발표를 했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을 했습니다.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전체의 아파트로 확대 지정을 하고, 추후에 이제 시장의 과열이 지속되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3월 19일에 속보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또 신고가가 너무나 경신이 되고, 이러한 거래로 인해서 풍선 효과로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도권으로 거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서울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24일부터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에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남구 외에 서울의 어떤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지정이 되게 되면은 실거주 위주로 개편이 되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주택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갭 투자가 전면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다른 아파트의 수요가 또 몰릴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토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래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보다는 과도하게 높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려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서울 외곽의 아파트들, 강남 3구 이외에 어디가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사를 하나 보면은 토제 해제 후에 서울에 4,500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서초의 10채 중에 4채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초라든가 강남, 송파 이러한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강동과 마포 같은 경우에도 풍선 효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추후에는 이러한 지역들도 추가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도하게 주택 거래량이 느는 것을 정부에서는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나 높게 오르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서울 외곽 쪽 그리고 수도권 쪽으로 거래량이 또 늘고 가격이 높게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강남의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강남 3구에 이어 마용성까지 들썩이고 마레프 5구제곱미터도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남권의 송파구의 거래가 많이 있었는데요. 서울 외곽 강남 이외의 거래 물량을 보기 전에 강남권의 송파구의 물량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510세대 84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의 아파트이고요. 2018년도에 입주를 했고 용적률 285% 그리고 19%의 건폐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타입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2위를 차지한 헬리오시티 송파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67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31평부터 35평의 거래가 많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67건의 거래가 있었고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위치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송파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강남권과 잠실 권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한강하고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지의 아파트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매수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아파트를 선호했고 또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의 거래를 좀 체크해 보면은 이제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권, 송파구 이런 곳들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높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3평 전용 가격으로 23억 원을 넘어서 24억 9,500만 원까지 최근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이제 2위를 랭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헬리오시티를 넘어서 1위를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았던 송파 파크리오입니다.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 1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 건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2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강남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강남구의 아파트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남권의 진입이 용이하면서 송파구의 아파트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달까지 올해 2025년도에 송파구의 파크리오하고 헬리오시티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강남권의 아파트 말고 그 이외의 서울 아파트들 중에는 어디가 거래가 많았을까요? 우선 살펴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세 곳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곳 말고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9곳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까지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현장 답사도 다니면서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관악 드림타운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았는데요. 이 아파트는 3,544세대 44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 2003년도에 입주를 한 구축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 267%, 건폐율 16%의 아파트인데 최근에는 고분양가의 신축 아파트의 물량들보다 이렇게 구축의 아파트들 중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을 관심 갖고 봐야 될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5위가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였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44건의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7호선 숭실대 입구역 인근에 위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세권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제 교통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의 아파트이면서 2호선이라든가 그리고 1호선 그리고 7호선을 모두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거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의 펜딩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많이 대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층들이 두텁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서울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의 폭을 한번 살펴보면은 33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던 가격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면서 회귀하고 있는 현상이 보여졌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억 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선사 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938세대 16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의 아파트이고요. 2000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구축의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393%, 건폐율 22%이고요.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선사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위에 랭크가 됐고요. 42건의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권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죠. 재지정을 했고 24일부터 지정된 이 아파트들이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마포나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추가 지정 검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사 현대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위치를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의 거래량 이 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정 검토를 한다고 한 만큼 좀 관심을 갖고 좀 예의주시할 그런 시기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한강이 있고요. 선사 현대 아파트가 한강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암사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고 8호선이 이제 연장 개통이 되면서 별내역까지 이제 연장이 되었고 이제 한강을 넘어서게 되면은 다산 신도시라든가 별내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선사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천호역 같은 경우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면서 신축의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라인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4평의 이제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보면은 큰 폭으로 올랐던 가격 대비 지금은 많이 회귀를 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좀 떨어져서 11억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디가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속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하단의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